최근 한국이 폴란드에게 최대 40조 원에 달하는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모두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에서는 19조, 또 일부에서는 25조, 또 일부에서는 40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가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지만 1차 계약 규모는 최소 10조 원, 사업 규모는 25조 8천억 원 수준이며 K2 전차 및 K9 자주포에 필요한 탄약 운반 장갑차, 탄약 등을 포함하면 40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점은 고무적인 일인데요. 그런데 무기 산업이라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능력과 두뇌가 있어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 무기지만 일단 훌륭한 무기 하나를 수입하면 이를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하게 됩니다. 한국이 이번에 수출하기로 한 980대 K2 전차는 한국이 직접 개발하기는 했지만 그 기술의 원천은 러시아에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을 통해 한국에 들여온 T-806 전차의 장점을 모조리 취합해 탄생한 것이 K2 흑표 전차인데, 폴란드가 이제는 이 전차를 수입해 러시아를 상대하겠다는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미있는 소문이 떠돈 적이 있습니다. 이 불곰 사업이 무기뿐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가전제품 하나를 한국에 등장시켰다는 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문의 진실을 추적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이 모든 소문의 시작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 12월 13일 오후 5시 모스크바 국제공항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내외가 도착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소련 땅을 밟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다음날 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에 취임한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 고르바초프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소관계의 일반 원칙에 관한 선언, 즉 모스크바 선언에 서명하는데요. 한국 대통령의 소련 방문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간 소련은 굵직굵직한 세계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고 민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한국전쟁 역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허락받아 저질렀으니까요. 그러나 한국전쟁 후 소련과 미국은 서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무자비할 만큼 무기를 개발해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냉전시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1990년이 됩니다. 당시 소련 내부에서는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것은 멸망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변국들과 수교를 체결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의 2인자라는 딱지를 떼기 위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내세워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입장에서 수교도 수교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련에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르바초프가 계획 중인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지만 무기에 투자하느라 다 쓰는 바람에 외화가 심각하게 부족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돈을 빌려보기로 합니다. 그때 소련의 눈에 띈 것이 한국이죠. 한국 역시 공산국가와 수교를 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언한 마당에 공산국가의 대부 소련은 훌륭한 파트너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고르바초프는 경제협력이라는 감언이설을 내세워 한국에게 30억 달러를 빌리게 됩니다. 3년에 걸쳐 현금 10억 달러, 소비재 15억 달러, 자본재 5억 달러를 분산해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우선 14억 7천만 달러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소련은 쿠데타로 붕괴됩니다. 한국이 빌려준 14억 7천만 달러를 받지도 못한 채로 말이죠. 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는 초반 소련의 부채를 전부 떠안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으나 1992년 옐친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전액 상환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면서 러시아가 채무국이 됐는데요. 하지만 최악의 한파가 몰아치며 러시아 경제는 얼어붙었고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선택한 방법이 현물 상환, 즉 냉전 시대를 거쳐 세계 최강 무기를 보유한 만큼 무기로 차관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불곰 사업이 시작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처음 난색을 표했지만 궁극적으로 보자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귀한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당시 미국의 무기 체계로 안보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만약 러시아제 무기가 도입된다면 한국은 미국과 소련 양쪽 기술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고 대부분 러시아제 무기를 사용하는 북한의 무기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수락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1995년 7월 현물 상환 협정이 체결됐고 1차 불곰 사업이 개시됩니다. 그런데 1차 불곰 사업으로 한국은 대단한 무기를 받았습니다. T-806 전차 30세대, BMP-3 장갑차 30세대, 메티셈 대전차 미사일 80문과 탄약 1250발 등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중 T-806 전차가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이 전차는 1983년 소련이 나토에 맞서기 위해 그야말로 기술력을 갈아 넣은 러시아 전차 기술의 총하였습니다.
한국에 보내진 33대의 전차는 당시 러시아군에 보급될 예정으로 군수공장에서 이미 생산을 마친 상황이었지만 정부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인수를 차일피일 미루다 한국에 보내지게 된 겁니다. 즉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성능을 하향시킨 전차가 아니라 러시아가 실제로 러시아군에 납품하기 위해 만든 완전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북한이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T-80U는 러시아군에서도 지상군 4근위 전차여단 등 근위 칭호를 붙이는 최정예 기갑사단에만 일부 배치했는데 페인트도 안 마른 순정 제품이 한국에 수출됐으니까요. 그중 한 대를 입수한 현대로템은 마음 놓고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기술을 모조리 습득했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 소속 연구원들까지 태평양을 건너와 조립에 참관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T-80U 전차를 뜯어보고 조립하다 한국이 개발한 것이 얼마 전 40조 원 규모 계약을 가능케 한 K2 흑표 전차입니다. 그런데 한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곰 사업 덕분에 상상도 못한 무기가 하나 등장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현대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김치냉장고입니다. 이는 실제 국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보도에 따르면 과거 러시아 탱크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 탱크 속 병사들이 찜통 같은 더위로 애를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러시아 과학자들이 전기를 흘려보내면 앞면은 차가워지고 뒷면은 뜨거워지는 열전 소재를 개발해 탱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과학자들이 탱크에 사용한 기술은 펠티어 효과라고도 불리는 열전 냉각 기술인데, 이는 서로 다른 금속 접합부에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열이 흡수되는 원리를 이용한 냉각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열전 소재에 전압을 가하면 소자의 양면에 온도차가 발생하는데, 뜨거운 한쪽 면의 쿨러를 이용해 온도를 낮추면 다른 면이 그 온도차에 의해 급격히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열전 냉각 기술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정수기나 휴대용 쿨러, 소형 와인 냉장고 등 소형 가전에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기술이 1940년대 러시아 물리학자 이오페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까지 기술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다 나노 차원의 소재 제어 기술이 발달해 열전도를 조절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죠. 보도에 따르면 그간 냉장고 소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냉장고에서 냉매를 압축하는 압축기의 부피가 워낙에 커 소형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곰 사업으로 한국에 들어온 T-80U 전차의 에어컨 시스템에서 착안해 압축기를 제거시킬 수 있게 됐고, 그것이 일반 냉장고보다 작은 크기의 소형 냉장고를 가능하게 했고 김치냉장고의 등장을 촉진시켰다는 것이 요지인데요. 러시아 전차 기술에서 김치냉장고가 등장했다는 이 보도는 과연 사실일까요? 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김치냉장고 중 압축기가 아닌 열전 기술이 적용된 냉장고가 언제 출시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최초로 김치냉장고라는 가전제품이 등장한 것은 1983년 현재 LG의 전신 금성입니다. 당시 GR036이라는 첫 플라스틱 김치냉장고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현재의 김치냉장고와는 기술이 많이 달라 단순히 일반 냉장고와 김치를 분리시키는 것에 불과했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 대우전자 역시 스위트홈이라는 김치 전용 냉장고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는데, 왜냐면 당시 주부들은 김치는 김치독에 보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당시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김치냉장고 전쟁이 벌어진 것은 그 후 10년 뒤 1990년대 중반입니다. 1991년경 당시 만도기계는 김장독의 원리를 적용한 냉장고를 개발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동원됐고, 1993년에는 김치연구소를 설립해 일정한 온도 유지가 가능한 김장독의 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김치연구소 직원들은 약 3년간 100만 포기가 넘는 김치를 직접 담그며 김치 맛을 연구한 끝에 1995년 가을 김치냉장고 딤체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김치냉장고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꽤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이 인기의 배후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아파트로 이사하는 세대가 많아지면서 김치냉장고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90년대 후반에는 주부들 사이에서 돈을 모아 김치냉장고를 구매하기 위한 김치냉장고 개가 유행하기도 했죠. 하지만 딤체가 출시되기 2년 전인 1993년 열전 기술을 이용한 김치냉장고가 시장에 먼저 출시됐습니다. 바로 빌텍이라는 기업에서 말이죠. 국내 최초로 열전 반도체를 이용해 개발한 김치냉장고를 시판했는데, 이 열전 반도체를 이용해 내부 온도를 0.5도 온도차로 정밀하게 유지시키는 온도 제어 기술을 개발해 김치의 장기 보관을 가능하게
가능했습니다. 다만 한국 최초의 열전 반도체를 이용한 냉각 기술로 김치 장기 보관의 길을 열었으나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러시아 전차에서 발견한 열전 기술을 이용해 김치 냉장고가 개발됐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T-806 전차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대략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 현물상환 협정이 체결된 것이 1995년이고 1차 불곰 사업이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이행됐으니까요. 한국에서 열전 기술을 이용한 김치냉장고가 등장한 것은 1993년으로 이미 2년 전에 한국 기업이 열전 반도체를 이용해 김치냉장고를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김치냉장고가 러시아 전차에서 가져온 기술이 아니라서 아쉬우신가요?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전차에서 배운 기술로 탄생한 K2 표전차가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으니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